우리는 모두 예비 자영업자다. 공무원도 회사원도 운동선수도 은퇴하면 족발집. 자영업자 600만 시대 창업 준비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고품격 자영업자 편파 방송 창업직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매경이코노미 노승욱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경이코노미 나건웅 기자입니다. 넵, 은퇴하면 족발집. 굉장히 또박또박. 이게 발음이 조심해야 돼. 네, 족발집. 네. 네. 자, 족발을 자주 드시나요? 족발 저희는 그래도 좀 자주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저희 집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일산에서 브런치 카페를 하는데 저희 사장님께서 욕심이 많으셔서 아버지 말씀드린 겁니다. 욕심 많으셔서 보통 11시 반쯤 끝나세요. 11시까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11시 반쯤 끝나고 딱 오면은 가족이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11시 반부터인 거죠. 아이고. 그러면 이제 뭐 먹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자주 먹는 게 족발. 그때 자주 먹는 것 같아요. 다 같이 가족이 그쵸? 모여서 11시 반에 딱 맞춰놓고 족발 먹자. 그리고 족발은 또 양이 또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킨은 사실 뭐 성인이 뭐 1인 1닭도 한다지만 족발은 좀 모여서 먹는 거가 있어서 저희는 가족끼리 이렇게 밤에 자주 먹는 것 같습니다. 또 야식의 대명사 아니겠어요, 족발? 그 족발이 밤 되면 먹고 싶더라고. 저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거든요. 제가 일부러 먹으려고 시켜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게 족발이 매니아성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즐겨 먹는데 저는 자주 먹는데 또 술 안주잖아요. 소주 안주다. 그렇죠. 근데 좀 약간 배부르잖아. 배부르죠. 몇 개 집어 먹으면 더 못 먹겠어. 아니에요. 맛있어요. 많이 드시고요. 네, 족발이 근데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았는데 3대 배달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치킨, 피자, 그다음 족발. 족발. 보통 우리가 짜장면 뭐 이런 것도 배달 많이 시켜 먹지만 짜장면은 단일 메뉴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식이죠. 뭐 탕수육도 있고 그쵸. 돈 만드는 서비스. 거기서 뭐 이렇게 그 경쟁 상대들이 있잖아요. 네. 짬뽕도 있고. 그쵸. 단일 메뉴로. 그렇죠. 그러니까 배달 앱을 딱 켰을 때 카테고리가 나오잖아. 근데 보통은 한식, 중식, 일식, 그치. 패스트푸드 이렇게 되지. 패스트푸드도 햄버거 이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단일 메뉴로 된 게 치킨, 피자 그리고 족발 보쌈. 근데 족발이 한 70% 된다. 족발 보쌈 중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보쌈을 같이 시키는 경우는 있어도 보쌈만 시키는 건 없어요. 족발만 시키는 경우는 많아요. 그렇죠. 근데 족발은 치킨, 피자랑은 상당히 시장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장인지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요새 좀 족발집이 잘 된다? 잘 된다고요. 제가 이제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네네. 1월 대비 네. 이제 코로나 전 대비 8월에 그 배달의 민족에서 족발 주문량이 49.8% 증가했어요. 이제 족발 보쌈 그 카테고리에서. 근데 이제 뭐 70%는 족발이니까. 근데 사실 코로나 특수로 다른 배달 메뉴들도 다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배달의 민족 모든 카테고리에서 같은 기간에 주문 증가율의 평균은 53%래요. 그러니까 아예 다 늘었네요, 배달 다 자체가. 늘었는데 그러면 이제 족발이 평균 대비는 오히려 적게 늘은 거야. 근데 족발은 예전부터 배달시켜 먹던 음식이에요. 그치, 착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초밥을 배달 안 시켜 먹어서 그치. 한 개만 팔렸다가 뭐 코로나 이후에 10개 팔렸다 하면 그쵸. 주문 1000%가 증가율은 늘어난 거예요. 기저효과가 있을수록 더 높게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원래부터 배달 많이 시켜 먹던 치킨, 피자, 족발이 같은 비율로 늘었다면 훨씬 더 많이 늘은 거죠. 그러게 저희 예전에 피자 방송했을 때도 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포장은 잘 안 해가더라고. 그 8월에 이제 배민오더 그 포장 주문 비중을 봤더니 족발 보쌈은 3% 정도밖에 안 돼. 이제 다른 카테고리랑 비교해서 네. 치킨이 22%로 많았고, 네. 그다음 뭐 분식 13.6%, 카페 디저트 18.4%. 그랬고 편의점에서도 족발 요즘 잘 팔려요. 그래요. 네, 그 CU에서 받았는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그 8개월간 족발 편의점에서 팔린 게 전년 동기 대비 작년 1월에서 8월 대비 26% 증가했대요. 족발이 그 막 약간 진공 포장돼 있는 상태로 그쵸. 이렇게 팔리는 네. 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홈술족들이 늘어나면서 근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건웅 기자는
뭐 가족들 많이 모였을 때 다 같이 즐겨 먹는 이런 거는 이제 배달 시켜 먹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대짜로 많이 시키고요. 그렇죠. 편의점에서 팔리는 거는 1인. 1인 가구용.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하나 사 먹어봤어. 어떠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봐서 퀄리티 괜찮아요? 전자레인지 데워 먹으면은 맛있어요. 따끈따끈 부드럽고. 네네네. 근데 저는 HMR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먹으면은 시켜 먹는 게 맛있죠. 직접 삶은 거니까. 네네. 근데 이 족발이 프랜차이즈로 보면은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가족. 가맹점도 그렇고 가장 맛있는 족발 그게 가맹점 한 700개 요 정도 될 거 제일 많아요. 많다. 그런데 치킨 피자 그치 피자는 뭐 그렇게 많진 않은데 가맹점이 네. 치킨이랑 따지면은 뭐 웬만한 건 다 1000개 넘어가잖아요. 그쵸. 그 700개는 진짜 엄청 늘린 거고. 업계 1위가 700개. 그다음 족발 야시장. 족발 야시장. 네. 요새 전현무가 선전하던데. 네, 이게 한 4,500개 정도 될 거고. 족발 야시장 대표님이 가장 맛있는 족발 가맹점주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독립하셨구만. 하다가 이렇게 족발에서 뭔가 기회를 보고 네. 하신 것 같고. 족발 야시장. 이번 인터뷰 신청했는데 까였어. 그리고는 원할머니 보쌈 족발. 네네. 거기는 원래 보쌈으로 시작을 했대요. 그쵸. 응. 원할머니 보쌈이라고 끝났잖아요 원래 로고송도. 그래서 거기는 보쌈이 더 잘 팔린대. 오히려 보쌈이 7, 족발이 3. 네네네. 거기가 좀 특이 케이스고 보통은 족발이 7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 공개서 분석해 보니까 가맹점 30개 이상 되는 뭐 중견 브랜드가 족발에서는 11개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별로 없네요. 그렇죠. 치킨이나 피자는 가맹점 30개는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근데 족발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족발은 바로 탑 10인 거야.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3대 배달 음식인데 네. 사실 가게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다 파편화돼 있다는 얘기네요. 대부분 개인 창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가맹점으로 프랜차이즈로 차려도 네. 가맹점마다 매출이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족발이라는 메뉴의 특이성인데 네네. 그 가족이 700개나 된 거는 정말 특이한 건데 왜 그러냐면 일단 홀 매장 중심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족발을 만드는 방법이 다른 데는 이제 생족이라 그러거든요. 예, 돼지 다리. 그 족발이 그 돼지 다리 고기예요? 네. 그냥 다리 고기? 앞발 뒷발. 앞발 뒷발? 보통 앞발이 더 맛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거 구분하면 대박이겠다. 그치. 이건 앞발이네. 앞발로 안 되나? 왼쪽 앞발이네 이거는. 근데 그 생족을 보통 한 30개 하루에 한 30개 정도 팔면은 그래도 뭐 유지가 되나 봐. 치킨도 한 30마리 팔면은 이제 겨우 유지된다는데 네. 30마리를 이제 큰 솥에 넣고 물 붓고 그다음에 생족 이제, 30개를? 그치 생족 30개 넣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계피 뭐 오향 뭐 이런 한약재들 그건 뭐 조금씩 다르겠죠. 뭐 한 10개에서 20개를 넣어요. 그래서 3시간 4시간 끓여요. 거기서 이제 그 육수가 나오는 건데 그럼 그게 이제 쫄아들면서 그 이제 생족의 맛이 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육수를 이제 발음 조심해야 되는데 종물이라 그래요. 종물. 우리말로 이제 씨 육수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씨 육수. 종자인 것 같아. 종. 네. 족이 아니라 종. 이응 받침. 네. 니은 받침하면 큰일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러내는 건데. 네. 가장 맛있는 족발은 네. 그거를 본부에서 끓여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만 그렇대. 다른 데는 다 이제 가맹점에서 직접 끓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맛있는 족발은 퀄리티가 균일하게 나오는 거고. 네. 근데 다른 데들은 직접 한 거죠.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겠죠. 예, 퀄리티가 균일하게 나오는 거는 장점이지만 아무래도 직접 끓인 것만큼 신선하진 않을 테니까. 네. 그러면 단점은 뭐냐? 신선한 건 장점이지만 장사가 잘 돼야지 하루에 30족을 끓일 수가 있어요. 장사가 안 되면 30족을 못 끓이겠죠. 15족, 20족 이렇게밖에 안 팔리면. 네네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육수가 맛이 틀어진대요. 왜냐면 되게 복잡한데
잘 30쪽에 그 최적화된 건가?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물을 넣고 네. 이제 생족 넣고 네. 서너 시간 동안 끓여요. 그러면 물이 다 증발이 돼. 그렇지. 서너 시간 끓이면 그래서 한 20리터가 증발이 된대요. 근데 생족에서 네. 생족 하나당 1리터씩 육즙이랑 수분이 빠져나온대요. 그럼 30쪽을 끓이면 30리터. 30리터. 물이 더 생기는 거예요. 아, 네. 육즙이랑 그 수분이. 암산이 잘 되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물은 20리터가 증발됐는데 그 육즙이 30리터가 흘러나오니까 끓이고 나면은 10리터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이 10리터는 이제 뭐 계속 모아놨다가 버려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돈 받고 분양을 해요. 다른 데다가. 종물을? 네. 뭐 이제 다른 족발집 차린다는 데서 이걸로 이제 끓여라. 왜냐면 기존에 남은 종물하고 뭐 이렇게 같이 또 붙나 봐요. 근데 그 종물이 종물을 분양한다는 거 처음 들어보네. 그러니까 맛있게 만들기도 어렵고 왜냐면 이제 막 한약재 이런 종류가 다양해지니까 이게 식재료가 한 10개에서 20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같이 넣고 끓였을 때 뭐 예를 들어 계피 맛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계피를 조금 덜 넣으면 그다음에 무슨 오향 맛이 더 강하게 이걸 누르면 저게 올라오고 풍선 효과처럼 되게 예민한. 그치. 이걸 서너 시간 동안 끓이니까 이걸 다시 한번 테스트하기도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맛을 잡기가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라면 같은 경우는 2인분 끓이려면 물 2개 넣고 스프 2개 넣고 면 2개 넣으면 땡인데. 그쵸. 족발 같은 경우는 2배로 양을 늘리려면은 그게 그런 계산법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식재료가 17개가 들어간다. 그럼 17개의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그 맛이 균일하게 나오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안 해. 나 안 해. 그래서 족발집은 네. 이 모든 환경이 항상 같아야지. 그걸 정말 정교하게 관리를 해줘야지 그 맛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제 생족을 적게 넣고 끓인다거나 이러면 그 계산법이 거기서 다 틀어지고 그치? 막 우러나오는 육즙이 줄어들고 하면 나중에 증발된 게 더 많으니까 네. 약간 더 맛이 짜게 될 수도 있고 그 맛이 종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족발집은 장사가 잘 되는 애는 계속 잘 되고 왜냐면 그 종물이 유지가 되니까 네. 장사가 안 되면 계속 안 되고 맛이 없어지고 악순환. 근데 이게 노력을 해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장사가 안 돼서 생족을 적게 넣고 끓이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케팅을 잘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도 같은 가맹점끼리도 그 맛이 다르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지난번에 저희 깐깐한 족발 대표님도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전국의 족발 고수들을 다 찾아다니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물 비법을 알아내려고. 이제 장사 잘 되는 데들은 그 종물을 수십 년째 쓴대요. 계속 그 우러난 거 조금 덜어내고 또 우러내고 또 덜어내고 이렇게 육즙이 또 계속 나오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 종물을 받아와가지고 그때 그 깐깐한 족발 대표님처럼 이제 수제자로 들어가서 그 노하우를 다 배우고 종물도 받아왔다고 해도 거기가 또 장사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종물만 날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럼 전화해가지고 스승님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 맛이 안 나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제 또 그 가르친 사람은 그런 구조를 잘 모른다. 아시겠지만 아니 네가 제대로 뭘 못했겠지. 그렇죠. 괜히 애꿎은 탓만 할 수 있는 거고. 내 종물은 완벽해. 그러니까 족발 시장이 되게 어렵다. 양극화되는 시장이다.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게. 족발이라는 음식의 레시피 자체가 처음부터 양극화를 근데 그런 거 만드는 치고는 거다.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네요. 제 그냥 상식적으로 당장 드는 생각은 그러면은 되게 굵직굵직한 소수 플레이어들이 꽉 잡고 있어야 말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개인이 더 많네요. 그게 개인들이 더 잘 되니까. 그 곳곳에 이제 고수들이 있으면 거기만 계속 잘 되고 주변에 뭐 옆에 뭐 프랜차이즈 가맹점 생기고 이래도 금방 망하고 이러는 거죠. 어쨌든 30쪽만 채우면 되니까 최소. 그 30쪽을 채우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거 어느 정도 확신 없이 창업하는 것도 쉽지 않겠네요. 네. 족발은. 근데 이게 그래서 어렵지만 한번 잘만 하면 금방 대박을 낼 수 있는 블루오션이다. 왜냐면 잘하는 데가 잘 없으니까. 그리고 좀비 가게가 있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유지하면서 이렇게 버티는 네. 가게들이 잘 안 된다. 망하기 시작하면 금방 망하니까. 그래서 그 한 제가저씨 보쌈 족발, 네. 예, 거기 대표님이 한 30년 넘게 족발만 하셨다는데 거기 해봐야 가맹점이 70개, 8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 대표님이 이제 해주신 얘기인데 정말 내가 인생의 막바지에서 돈도 없고 뭔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해보겠다 하면은 족발집을 해봐라. 그 자기는 본대요. 왜냐면 일단 배달 전문이니까 한 10평짜리 작은 가게만 있으면 돼. 네. 그리고 간단하니까 사실 그 메뉴 하나만 하면 되니까 창업 비용도 뭐 5천만 원도 다 안 들고 거기서 잘만 하면 이게 객단가가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 보통 대짜로 시키는데 그게 3만 5천 원 4만 정도 원 해요. 말은. 그러니까 30마리 팔면은 하루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배달 전문인 입장에서. 그래서 100마리 팔면은 월 매출 1억 금방 넘는다. 잘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이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로드샵에서는 가족은 한번 가본 것 같고요. 족발 야시장도 본 것 같긴 하고. 로드샵이 거의 없지 않아요? 로드샵 브랜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 배달 아니에요? 위주다 보니까 그죠? 예. 배달인 것 같아요. 가족이 특이한 거예요. 그게 좀 그 전략으로 성공한 건지 모르겠어. 족발을 먹고 싶은데 밖에 나가면은 배달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네. 근데 이제 홀이랑 같이 해서 됐다. 밖에서 족발을 자주 먹는 것 같진 않아요. 배달은 전 오히려 막. 그쵸.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맨날 가족 생각보다 이렇게 맛있진 않던데. 근데 그때 정민환 대표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맛에 정답이 없는 음식 중에 또 하나잖아요. 족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실험 정신이 있어서 가족들끼리 먹을 때도 매번 다른 거를 시켜 먹어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다 달라요, 맛이. 그 어떤 부드러움, 족발이. 예, 부드러움의 그런 것도 다르고 향도 뭐 어떤 좀 달고. 근데 그것도 나고는 기자처럼 이것저것 시켜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치킨이나 피자는 브랜드마다 메뉴가 다르거든요. 교촌이면 간장치킨, 그치. 뭐 처갓집은 양념치킨, 또 뭐 양념치킨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피자도 뭐 토핑을 뭐를 얻느냐에 따라서 그치. 메뉴가 뭐 수십 가지, 가지인데. 수백 가지 나오는데 족발은 그냥 족발이에요. 족발이죠. 맞아요. 무슨 족발이지. 양념 족발, 뭐 간장 족발 그런 게 간혹 있나? 있어요. 매운 족발 뭐 이런 간혹 있긴 그러니까 한데. 불족발이 그나마 최근 나온 거고 새로 만약에 어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생겼다. 그래도 결국 족발 아니면 불족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굳이 이제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또 객단가가 높잖아요. 3만 5천 원이나 되니까 뭔가 좀 모험하기가 도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내가 이상한 놈이구나. 전 매번 다른 거 시켜 먹거든요. 족발 뭐 좋아하시나 봐요. 네, 좋아해요. 저는. 웬만큼 좋아해서는 그렇게 하기 힘든데 제가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일본에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본 갔다 와서 스키야키 집들이 1인분에 10만 원이나 하니까 새로운 가게가 생겨도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치. 가서 실패하면 10만 원 날리는 거니까 실험적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족발은 신규점이 어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오픈빨이 오히려 없을 수도 있어. 그렇네요. 그런 객단가가 높다는 것도 그 실험적 소비를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되는 실험적 거죠. 소비도 가로막고 진짜 새로운 신규 가게가 진입하기 어려운. 그렇죠. 그러니까 객단가 높고, 그러니까 비싸고, 그리고 새로운 메뉴도 없고. 대신에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쉽게 망하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한번 이제 소비자 신뢰를 얻으면 족발은 계속 시키는 데서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네요, 진짜. 안전하니까. 그래서 저희 맨날 저희 아버지랑 싸우거든요. 저번에 거기서 시켜야지 왜 또 다른 거 시키냐고. 뭐 새로운 거 좋아한다며. 그렇죠. 저는 새로 시키는데 아버지는 그게 싫은 거죠. 새로운 게. 저번 게 맛있는데. 아버지가 화를 낸다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저번 거 또 시켜야지 왜 너.
그래 35,000원 날린다 생각하면은 불안하잖아. 그래서 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라 그러면 그럼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파인다이닝은 이제 워낙 미식가들이 즐기는 시장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돈도 많은 분들이고 하니까 비싸도 네. 또 새로운 데 가고 거기는 재방문이 진짜 없죠. 그러는데 그리고 파인다이닝은 그 셰프들의 이제 명성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뭐 미슐랭 뭐 별도 있고 이렇게 입소문이 딱 나 있잖아요. 내가 굳이 안 해봤어도 남들이 맛있대더라.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이런 걸 보고 가니까 처음 가보는 것도 가보는 거지. 족발은 뭐 유명 종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족발은 언제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원한 블루오션 시장이다. 항상 열려 있다. 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뭐 요새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뭐 주시나 브랜드 도전했다면서요, 족발. 그게 제가 주시 대표 물어보니까 주시에서 나간 사람이 네, 주시 출신이 가서 만든 거지. 자기가 그래서 자기도 막 그런 오해 되게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시가 만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프랜차이즈들이 족발집을 새 브랜드로 내는 게 BHC는 족발상회라는 브랜드로 1호점을 역삼동에 냈고요. 그러니까. 또 국수나무, 네. 해피브리치 협동조합인데 네. 여기도 족발 집배원, 족발 집배원, 를 오픈했는데 여기는 이제 광주에 족발의 달인으로 유명한 분이 있대요. 그분을 초대해가지고 초빙해서 이제 메뉴 만들고 이렇게 협업을 했는데 여기도 아직은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아. 근데 그만큼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잘 되면 이제 한번 자리 잡으면 이제 꾸준히 갈 수 있다. 싶으니까. 요새 유독 좀 잘 되는 이유가 코로나인가요, 결국? 코로나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배달 많이 시켜 먹으니까 3대 배달 메뉴인 족발도 잘 되더라. 요즘 이제 좀 새롭게 나오는 게 그 이제 뭐 주시 출신의 그분이 가서 만든 저가 족발. 거기는 19,000원대였던 것 같은데 싸네요. 거의 절반이죠. 보통은 이제 막 2만 원 그냥 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싸게인지 모르겠는데 맛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격으로 좀 차별화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와족. 지난번에 말씀드린 와인 족발. 네. 족발 보통 뭐랑 같이 드세요? 소주요. 당연히 그죠? 소주죠. 그죠? 근데 와인이랑 같이 먹으면 궁합이 잘 맞아. 그래요. 한번 해봐야겠다. 레드 와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와인을 좀 좋아하셔야지 되겠지만 좀 젊은 층들한테 좀 젊은 인테리어나 아니 뭐 이제 배달이니까 근데 와인은 배달이 안 되네. 그 와인은 이제 따로 사야 되겠는데 뭐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할 수도 있죠. 뭐 1865랑 잘 어울리는 족발이다. 말 되죠. 네. 한국인이 제일 즐겨 마시는 게 1865 몬테사이파에 뭐 데빌 뭐 있잖아요. 디아블로. 네 맞아요. 디아블로.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와인이 그동안 한국인의 밥상에서 되게 소외됐었는데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슬금슬금 들어오니까 이것저것 이제 페어링을 해서 와인이랑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와족. 이거는 이제 그 소믈리에 협회장님이 추천하신 거고 뭐 일단 뭐 그 사실 이 페어링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암만 맛있다고 해도 맛없으면 그만인데 일단 눈길을 끌잖아. 그렇죠. 새로우니까. 마케팅 효과가 있죠. 분명히. 그리고 어느 정도 상상이 되지 않아요? 대략 어떻게 궁합이 맞을 것도 같다. 그러게요. 근데 확실히 저번에 피자 방송할 때도 그렇고 족발도 그렇고 왜 3대 배달 음식인지 알 것 같아요. 왜?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뭐 업종도 많이 했었잖아요. 뭐 곱창도 하고 뭐 방금 전에는 뭐 맥주집도 하고 했는데 뭐 그런 생각 안 들었는데 유독 저번에 피자 할 때랑 지금 족발 할 때 먹고 싶지 방송하면서 떠올라요. 막 그 내가 좋아하는 거라 그런가?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창업할 때 주의할 점. 일단 그 신규점이 어필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초기에 마케팅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좀 많이. 네. 모든 족발집은 창업하자마자 그 가게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거든요.
잘 되면 계속 잘 되고 안 되면 계속 안 된다. 그럼 좀 안 되면은 빨랑 접는 것도 방법인가요? 뭐 말씀은 그렇게 드릴 수 있지만 그게 뭐 마음처럼 쉬운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초반에 뭐 좀 양을 많이 준다든지, 그러니까 조금 손해 볼 생각을 하더라도 광고비다 생각하시고. 그렇지. 그 일단 선순환을 하는 게 중요하다. 네네. 그래서 우리 가게를 일단 어필을 해서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 치킨 플러스 대표님도 아예 처음엔 1+1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랄 그죠. 만한 이벤트죠 그런 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뭘 먹을까 했을 때 머릿속으로 한 서너 가지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그 후보군 안에 들어가도록 각인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치킨 플러스 대표님 나왔을 때 되게 쉽다, 장사는 쉽다 그러면서 1번 신규 고객 확보, 2번은 그 사람이 다시 오게 하면 끝. 그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신규 고객 확보하기 위해서 1+1을 했대잖아요. 근데 족발은 구조상 30쪽을 뭐 해야 된다니까. 어차피 만들 거 진짜 통 크게 초반에 1+1으로 막 해버리고 막 이러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그쵸. 네. 1+1. 또 근데 1+1까지 가면 다음에 이제 하나만 주면은 왜 하나 더 안 줘 이렇게. 그때도 그 치킨 플러스 대표님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하더라. 거부감이 없었잖아요. 그치, 프로모션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 피쪽으로 다 살면 맛에 어차피 버릴 거면 먹여야 돼.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입에 쑤셔 넣어. 그렇지. 먹어. 이게 무슨 족발?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족발만 파는 데는 없어요. 보쌈도 보통 같이 팔거든요. 그렇죠. 네. 막국수. 전 막국수 맛있는 데가 좋아요. 난 막국수를 별로던데. 아무튼 자꾸 저희 취향을 죄송합니다. 네. 족발 보쌈 같이 팔죠. 네. 근데 족발이랑 보쌈이랑 재고 관리가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족발이 어려울 것 같은데. 보쌈이 어려워요? 빨리 답을 하나 정해서 보세요. 족발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보쌈이 더 어렵대요. 왜요? 아, 틀렸다. 맨날 맞추는데. 오랜만이다. 족발은 네. 남으면 불족발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대요. 아, 한번 태워버리면. 이렇게 식으면 나중에 뭐 다시 요리하면 또 그게 더 맛있대, 쫄깃하고. 보쌈은 근데 보쌈은 그치. 그래서 못 쓴대요.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재고 관리 쉽게. 그날 안 소량만? 팔리면 보쌈은 처리하기 어렵대. 소량해야겠네, 소량. 그치. 그래놓고 뭐 매진 캐놓든지 이렇게 해야겠네. 그래서 족발은 뭐 안 팔리면 다음에 불족발로 또 쓸 수 있으니까 족발 위주로 하면 되고. 뭐 불보쌈을 개발해 보시는 것도. 그리고 보쌈이 어떤 부위인지 아세요? 삼겹살 아니에요? 오, 맞췄다. 개짱나. 맞췄다. 그래서 삼겹살하고 경쟁 관계래요. 저는 둘 다 먹어봐도 같은 부위인지 잘 몰랐는데. 네, 와닿진 그러니까 않는데. 참 조리법이 다르니까 완전 다른 음식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배달 삼겹 한창 유행할 때 보쌈집들이 장사가 안 됐다더라고요. 그 이제 상권을 분석할 때 경쟁 업종을 좀 더 넓게 봐야 된다. 족발집만 우리 경쟁 상대 아니라 삼겹살집도 주변에 얼마 있는지 봐야 된다. 근데 그 프랜차이즈를 안 할 거면은 개인이 종물 같은 거 어디서 처음에 어떻게 이거 공부를 하나요, 이거? 그래서 보통 그 깐깐 족발 대표님처럼 찾아가서 사사받는 투자자로 이렇게 하는 데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족발이 이제 돼지 다리다 보니까 예. 뭐 구제역 같은 거 발생하면은 이제 원물 가격이 확 폭등한다. 재고 관리, 뭐 수요 예측 이런 것도 잘 해야 된다. 그게 참 최근에 또 어렵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도 쉽지 않았었겠네요. 음. 그때 저희 저번에 나왔던 금돼지 식당 대표님 그때 되게 어렵다 고생하셨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다고. 거기다 코로나도 겹쳐가지고. 족발도 비슷한 거겠네요. 그렇죠. 돼지니까. 뭐든지 원물, 뭐 생물 다루는 게 어렵죠. 그래서 예전에 치킨집 10년 하셨던 분도 AI 인공지능. 뭐지? 그 AI 뭐지? 조리독감. 조리독감 돌 때마다 이렇게 장사가 망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난 절대 이제 생물은 안 다룰 거다 해가지고 커피로 전향을 하셨어요. 그래서 카페가 많은 것 같아요. 참 여러모로. 그치. 일도 깔끔하고 편해서. 저희도 사실 여러 군 거 하다가
카페로 정착한 이유가 그런 것도 있어요. 나이 들고 막 힘드니까 다른 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까지. 족발은 참 특이한 시장이다. 진짜 저도, 이번에 재밌네요. 취재하면서 공부 제대로 했어요. 참 이번에 족발 하시는 거 보고 앞으로 또 할 거 되게 많을 수도 있겠다. 그동안 맨날 하던 것만 하긴 했잖아요. 맞아. 저희가 카페 뭐 치킨 피자, 치킨 피자, 편의점. 근데 저희 이런 외식 브랜드 쪽으로 가면은 정말 그 카테고리가 그쵸. 다양하니까 사실 회, 돈가스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그 시장이 또 깊이가 있을 텐데 작지 않죠. 회 이런 건 정말 뭐긴 뭐라도 어마어마한 시장일 텐데요. 맞아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좀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그동안 나태했습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프랜차이즈가 잘 없으면 취재하기가 어려워요. 네.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주로 프랜차이즈가 잘 갖춰진 업종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어쩌겠습니까? 그러게요. 여기까지. 네. 족발집 창업 배달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배달 증가로 수혜를 입은 3대 배달 메뉴 족발집. 그래서 내가 인생 막바지 코너에 몰렸다. 그래서 딱 수중에 한탕 3, 4천만 원 이렇게 영끌해가지고 한번 권토 중래로 해보겠다 네. 하시는 분은 족발집을 추천드린다. 네네. 네, 안 되면 안 돼도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네네. 네, 또 다른 게 또 있겠죠. 또 모아서 또 다시 도전. 네, 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네, 공유주방 가시든가. 네. 아무튼 참 어려워요.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계속 이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나 해가지고 뭐 대출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 네. 뭐 마케팅을 좀 더 비대면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오랜만에 저희가 또 창업 업종에 대해서 네. 그 스터디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미래비요? 지난번에 미드비하고 결국 그래도 창업은 또 하는 분들도 있고 계속 네.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언제까지 버티고만 있을 수 없다. 또 안 되면 접고 다시 또 새로 시작하고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종종 그 업종에 대한 얘기도 또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새 업종 이렇게 공부하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족발 공부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새로운 업종으로 네.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